오늘 진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보통 이런 소식이면 시장이 환호를 해야지 정상이죠. 근데 월가는 웃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져라. 진짜 살아남을 자산만 골라 담아라.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좋은 소식인데 왜 웃지도 못하는 건지, 그리고 이 질문들이 왜 지금 XRP를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건지, 이번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묘하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은 파이프 샌들러라는 월가 분석회사의 수석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회복했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진짜 경제 상황들 여전히 불안정하더라고요. 특히나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를 넘어설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들을 강조를 남겼는데요. 길먼 힐 자산운용이라는 회사의 CEO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미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전부 다 반영을 해버렸고, 또 중동에서 벌어진 충돌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시장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골라야 되고 우량한 기회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호르무즈 열렸으면 유가 떨어져야 정상이고요. 시장은 안심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미국 월가는 왜 신중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정답은 간단합니다. 호르무즈가 잠깐 열렸다고 해서 중동의 진짜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언제든지 다시 닫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표면적으로 회복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그 안쪽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랑 XRP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길어지면은 단순하게 유가만 흔들리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흔들립니다. 바로 시장의 돈들이 국경을 넘어가는 길, 즉 결제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전세계 은행들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으로 돈을 주고받았었죠. 이게 50년 넘게 쓰인 글로벌 결제 메시지망인데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막으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차단됐을 때 큰 혼란이 있었고, 중동 지역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스위프트가 흔들리는 곳에서는 돈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실들이고, 리플은 이미 지난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랑 손을 잡고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파일럿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우디는 자국 비전 2030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새로 깔고 있고요. 그 한가운데 리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리아드 은행의 혁신 부서인 GL과도 협력을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송금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바이에서는 2025년 3월 이 두바이 금융감독청 DFSA의 정식적인 결제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같은 해 10월 달에는요, 바제인 핀테크 베이라는 곳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걸프 지역 전체에 발판을 깔았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우디부터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까지도 이 중동의 핵심 금융도시들이 이미 리플의 지도 위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슬슬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중동에서 돈이 빠르게,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을 덜 받으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 누가 가장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전세계 은행 자료에 따르면 중동이랑 북아프리카 지역의 작년 송금 규모가 약 580억 달러였다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 돈이 매년마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몇 날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까지도 비쌌습니다. 리플의 기술을 쓰면 이게 몇 초 안에 끝나버려요.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면 더 재밌는 게 보입니다. 리플은 그냥 XRP라는 코인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RLUSD라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건요, 2026년 3월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MAS, 여기서 블룸이라는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RLUSD가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직접 테스트할 자산으로 리플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받아들였다는 뜻인 거고, 이건 단순 코인 상장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월가가 신중하게 고르라고 한 그 우량한 기회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부터 사실이 아니라 해석의 영역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 보자면요, 이 월가가 직접 XRP를 콕 집어가지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건 확인되진 않았어요.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거시경제 불안감이 길어질수록 결제 인프라를 가진 자산의 가치들이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흐름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를 중동, 아시아, 유럽에서 가장 넓게 깔아놓은 회사가 리플이라는 점,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호르무즈 사태가 단기간에 완전히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긴장감이 유지된다. 그렇다면 글로벌 자금 흐름은 점점 정치적인 리스크가 적은 결제 경로를 찾게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리플 같은 블록체인 결제망의 활용도가 올라갈 거고 자연스럽게 XRP의 유동성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단숨에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뉴스가 쌓이고 또 인프라가 가진 무게감이 가격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의 월가가 호르무즈 개방에도 신중한 이유는 진짜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요.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자산은 결국에 인프라를 가진 자산입니다. 리플은 이미 중동의 핵심 국가들의 결제 인프라를 깔아놓은 상태고 이 흐름들은 단기 가격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이거겠죠. 이 월가가 이렇게 신중하게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는 다음 한 달 안에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매수랑 매도 시점을 잡으셔야 되는 건지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차트랑 온체인 데이터 같이 보면서 깊게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추가적인 매수 매도 타점 속보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싶은 거 그리고 봐야 할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웃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쉽게 생각해보면요. 내가 보고 싶은 건 뭘까요? 리플 XRP가 상승을 바라는 시장일 거고 내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알트들이 상승하는 이 알트코인 장세라는 겁니다. 둘 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지금 시장이 알트들 상승이 잘 나오고 또 알트로 빠르게 시장을 대응하고 나온 수익으로서 리플 평단을 낮추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괜히 매매를 잘못할까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리플을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리플이 반등 나왔을 때 만족감과 현실적인 대응 자체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내 매수 가격에 대해서 기준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전 단기 저점,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1800원일 때 반등 나왔다는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사실상 2700원까지 상승하면 얼마예요? 50%가 넘는 상승입니다. 여기서 나의 평균 단가를 낮추고 또 대응을 얼마나 해놓느냐 이게 생각보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고 반등 나왔을 때 내 매수 가격보다도 안 올라왔네 이런 마인드로서 계속 시장을 대응하시면은 결국에 최근 움직이는 시장 속에서 살아남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과 물리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만의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 실제로 이번에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빠르게 수익 낸 매매 기록들을 뜯어보면요. 이 세 개 다 같은 원리로서 움직였습니다. 먼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그리고 차트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지지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지표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를 줄 때 상승 확률이 높은 타점이다 판단을 하고 매수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3개가 뭐냐? MACD-GP로서 큰 추세가 살아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RSI가 30 밑으로 내려가서 충분히 빠졌는지 보고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뜨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매도는 어떻게 하느냐? 매수 반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RSI 기준 70 근처에서 이 스토캐스틱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은 욕심 없이 전량 매도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번 4월달만 놓고 봐도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26개의 종목을 추천드렸고 이 26개 전부 다 빠짐없이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해버렸죠. 지난달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은 소규모 알트코인 위주의 장세이기 때문에 메이저 코인들은 일부 비중만 가지고 계시고 또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최대한 알트로 수익 많이 내셔야 된다. 매번 영상마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익을 내야지 수익금으로 리플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렴하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가 낮춰놓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알트 장세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수익이 빠르게 나가지고 돈을 벌기가 너무나도 좋은 시기입니다. 코인 투자 왜 하시나요? 리플 XRP 계속 보유하면서 쳐다보려고 코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년 내내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을 때 1년치 수익들 이럴 때 최대한 많이 땡겨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 대부분이 오늘 오전에 매수해서 오늘 오후에 팔거나 저녁에 팔거나 아니면 오늘 저녁에 매수해서 한숨 자고 나면은 내일 팔거나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 자체가 별로 안 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 방법이라거나 챗 GPT라거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빠른 수익 타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만 신청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